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보름 넘게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숨기는 집들이 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연금이 끊기면 50대 아들도 당장 굶어 죽기 때문이죠. 시신과 함께 생활하며 연금을 챙기는 이른바 유령연금 사건은 실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 현상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연금이 내일 당장 끊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실 것 같나요? 80대 고령의 부모가 50대 미취업 자녀를 끝까지 부양하는 8050 리스크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고 전업 자녀로 남은 거죠. 과거에는 효도라고 불렸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경제적 자립 능력을 상실한 중년들이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셈인데요. 왜 멀쩡한 50대 자녀들이 부모의 연금에 이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걸까요? 일본 맞벌이 노인 부부의 연금 수령액은 평균적으로 약 21만 엔 수준입니다. 이는 일본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인 20만 엔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죠. 일하는 것보다 부모님 곁에서 연금을 나눠 쓰는 게 이득인 기형적 구조입니다. 결국 저성장과 고용 불안이 중년 자녀를 집안에 가두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온해 보이는 동거는 부모님이 떠나는 순간 지옥으로 변하게 되죠. 더 무서운 점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90대 부모와 60대 자녀가 겪을 9060 비극이 기다립니다. 일본의 8050 리스크보다 10년이 더 늦춰진 훨씬 더 가혹한 미래인 셈이죠. 부모는 초고령으로 병들고 자녀 역시 노인이 되어 서로를 돌봐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거대한 인구 절벽의 폭탄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11년이 걸린 걸 아시나요? 반면 한국은 그 절반 수준인 고작 7년 만에 이 문턱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닥쳐온 고령화는 가족의 형태를 뿌리채 흔들고 있죠. 특히 90대 부모를 모시는 60대 자녀는 이제 흔한 풍경이 될 전망입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부모의 간병과 자신의 생존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백수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전업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죠. 취업 시장에서 밀려난 중년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해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사회적 낙오제가 아니라 구조적 모순의 희생자일지 모릅니다. 부모의 연금이 없으면 당장 내일의 생존조차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이들이 더 위험한 이유는 바로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이 무용구자들이 우리 곁에 수십만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들은 곧바로 사회적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거대한 고립의 늪을 우리는 언제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망 신고를 미루고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국가 행정 시스템이 파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처절한 생존의 비명에 가깝습니다. 다음 장면에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더 거대한 시한폭탄을 공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막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부모님이 알아 누울 때 시작되죠. 연금으로 버티던 평화는 거액의 병원비와 간병비 앞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하는 전쟁이죠. 과연 60대 자녀가 90대 부모의 기저귀를 갈며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사회를 뒤흔들 간병지옥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 큰 폭탄은 따로 있는데 바로 1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연령대로 진입하면 사회는 마비될 거예요. 지금의 2030 세대 한 명이 노인 서너 명을 부양해야 하는 잔혹한 구조죠. 국가 재정은 바닥을 보이는데 이 거대한 간병 수요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개인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이미 우리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사설 간병인 하루 비용은 평균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한 달이면 500만 원 가까운 돈이 드는데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죠.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에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계 소득은 절반으로 줄고 빈곤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시대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할 2030 세대의 어깨는 더욱 무겁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도 바쁜데 부모와 조부모의 노후까지 짊어져야 하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건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의 청년이라면 이런 미래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GDP 대비 부채가 230%를 넘어서며 사실상 공적 지원의 한계에 왔죠. 국가가 더 이상 개인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공적연금과 의료보험 시스템이 흔들리자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갔죠.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위험한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한국의 9060 비극은 높은 주거비와 결합하여 더욱 참혹하게 전개될 겁니다. 부모의 집 한 칸에 매달려 사는 중년 자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자산은 집에 묶여 있고 쓸 수 있는 현금은 오직 부모의 연금뿐인 상황이죠. 집값 거품이 빠지거나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들의 동거는 파국으로 끝납니다. 가족 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하우스 푸어의 노년버전이라 할 수 있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은 가족 전체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간병하는 자녀 역시 기력이 쇠한 노인이기에 동반 질병에 걸리기 십상이죠. 잠 한숨 편히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며 정신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간병살인이나 동반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이 뉴스에 오르내리죠. 이것은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한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간병 수요는 폭증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일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돈을 준다고 해도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자정이 허다합니다. 낮은 처우와 고된 노동 탓에 젊은 인력은 아예 이 시장을 외면하고 있어요.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비용만 치솟는 악순환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간병인 도입 같은 파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제는 음지에 숨은 전업 자녀들을 사회의 시스템 안으로 끌어내야만 합니다.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사회적 역할을 부여해 자립의 길을 열어줘야 하죠.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이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서 썩어가는 인적 차원을 사회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더 늦기 전에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모델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가 독점해온 간병 시장을 과감하게 민간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활력과 기술 혁신을 이용해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죠. 간병 로봇이나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웰페어노믹스, 즉 복지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지요. 규제를 풀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간병을 하나의 유망 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9060 비극은 예고된 재앙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과거의 관습은 유효하지 않으니까요.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돌봄 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 모두는 9060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미래와 내 부모님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목소리를 내야 하죠. 부모님 연금으로 버티는 50대 아들. 이 비극이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경고등을 켰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현실적인 걱정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밝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재테크와 생존 전략을 다뤄볼게요.